유진그룹의 초고층 본사 35층. 최고 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마오간이 테이블 주위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잿빛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젊은 CEO 강태준의 냉혹한 시선이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의 잘 다려진 슈트와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예고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을 붙인 거창한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시죠.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최민혁 이사가 마른 입술을 핥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강태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었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표님,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핵심 기술 구현에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곧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신뢰감 있게 울렸지만 그 내용은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강태준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시장 변수기술 지연 최 이사님. 그런 하나만한 소리를 들으려고 이 아침에 여러분을 소집한 게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전략이 잘못되었거나 실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구석. 다른 임원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데이터 분석팀의 이서연 과장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경력이나 배경 없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평소 조용하고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행동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누구지? 그의 짧은 물음에 최민혁 이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데이터 분석팀의 이서연 과장입니다. 대표님, 강태준은 고개를 까딱이며 발언을 허락했다. 할 말 있습니까? 이서연 과장, 지금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꼼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말단 과장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저희 팀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패는 시장 변수나 기술 지연이 핵심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최민혁 이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의 사용자 데이터와 시장 반응을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로젝트의 기본 전제, 즉 타겟 고객층의 니즈에 대한 저희의 가설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데이터는 그녀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이서연은 말을 계속했다. 현재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프로젝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데이터가 가리키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제 보고서에 구체적인 대안 전략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책상 위로 얇은 보고서 한 부를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순간 회의실을 지배한 것은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다. 모두가 강태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최민혁 이사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님,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최민혁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최민혁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서연 과장의 열정과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수치에만 매몰되면 이런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회사의 미래입니다. 단기적인 데이터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최 이사의 말은 대부분의 임원들을 안심시키는 듯 했다. 그들은 이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서연은 다시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이사님, 이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명백한 추세이며 이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그러나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의해 끊기고 말았다. 됐습니다. 이 과장.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이서연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잘 봤다고 해두죠. 하지만 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신뢰합니다. 최 이사님과 프로젝트 팀의 판단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특히 경험과 직관을 가진 리더가 말이죠. 그의 말은 사실상 이서연의 모든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선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회의 종료를 의미했다. 최 이사님은 현재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세요.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비관론으로 팀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 말은 명백히 이서연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몇몇은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시선으로 그녀를 흘끗거렸다. 회의실에는 이서연과 그녀가 내민 보고서 그리고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이 옳다고 확신했다. 저 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그 경고는 최고 권력자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지고 말았다. 최민혁 이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과장, 너무 상심하지 말게. 자네의 열정은 알겠지만 때로는
숲을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네. 대표님, 스타일 알잖나. 한번 믿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보고서가 놓여있는 텅 빈 상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음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서연의 경고가 무시된 지 정확히 한 달 후,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유진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공식 출시일이었다. 강태준 대표의 지시 아래 회사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 대대적인 론칭 행사를 열었고, 언론은 유진그룹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넘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축포가 터지고 샴페인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출시 직후 시장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적대적이었다. 소비자들은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이 자신들의 필요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혹평했고, 기술적인 결함마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쟁사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서연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했던 바로 그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드는 신제품을 발표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모니터에 비친 곤두박질 치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는 간데없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병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자신감과 오만은 산산조각이 났다. 실패는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이 분명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달 전, 회의실에서 자신에게 감히 반기를 들었던 그 데이터 분석팀의 과장.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녀가 예언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그의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했다. 그녀가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정보를 유출한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최민혁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강태준의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대표님, 긴급 보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보안 문서 하나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문서에는 이서연 과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뭐지? 강태준이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최민혁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다. 이서연 과장의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입니다. 지난 2달간 그녀가 경쟁사인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핵심 개발자와 수십 차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그녀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최민혁이 내민 증거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것들이었다. 그는 실력 있는 해커를 고용해 이서연의 접속 기록을 위조하고 평범한 기술 포럼에서 나눈 대화를 마치 기밀 유출을 위한 접선처럼 보이도록 편집했다. 또한 그녀가 업무 백업을 위해 사용하던 개인 클라우드에 자신이 직접 기밀 자료를 심어놓고는 마치 그녀가 빼돌린 것처럼 꾸몄다. 분노에 눈이 먼 강태준은 그 증거들의 허점을 파악할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강태준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최민혁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아마도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를 제물로 삼은 것이죠. 그 말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보안팀, 지금 당장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로 집결시켜.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보도록 해.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최민혁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가 프로젝트 실패의 충격 속에서 침통한 분위기로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다. 이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분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성난 황소처럼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최민혁 이사와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직원들이 따랐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이서연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책상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고 굉음과 함께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의 직급 대신 싸늘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이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태준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해고야. 사무실 전체에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가 간신히 되물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우리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스파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더러운 배신 때문에 프로메테스가. 유진그룹이 지금 어떤 꼴이 됐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는 조작된 증거,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제목들을 훑어보았다. 이메일 기록, 데이터 전송 내역, 모두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태준의 분노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모함 이 증거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회사에 복수한 건가?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업계의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턱짓했다. 지금 당장 저 여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 개인 물품은 상자에 담아서 던져버려. 유진그룹의 어떤 자산에도 손대지 못하게 해. 보안팀 직원 2명이 다가와 이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발.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동료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린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강태준은 텅 빈 그녀의 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굳게 믿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고 그의 뒤로 남은 것은 싸늘한 침묵과 직원들의 겁에 질린 눈빛뿐이었다. 유진그룹의 마천루에서 내쫓긴 이서연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모든 소음이 차단된 진공의 공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사무실에서 쫓겨날 때 보안팀 직원이 던져주다시피 한 상자가 방 한구석에서 흉물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10년 가까운 청춘과 노력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치욕의 증거일 뿐이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배신자. 스파이라는 낙인은 주홍글씨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아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연락도, 부모님의 애타는 목소리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끔찍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유진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인재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더라도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면접관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유진그룹에서는 왜 나오게 되셨나요? 라는 형식적인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소문은 이미 쫙 퍼져 있었다. 한 헤드헌터는 그녀에게 대놓고 말했다. 이소연 씨, 지금 상황에서는 업계를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태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에게 밑보인 사람이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단지 억울하게 해고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업계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은 너무나 무력했다. 절망의 늪처럼 그녀를 삼키려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켜놓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유진그룹의 강태준 대표였다. 그는 유력 경제 채널의 심층 인터뷰에 나와 프로메테우스 사태, 이후에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이번 사태는 저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희는 내부의 부정을 뿌리 뽑고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 명의 부도덕한 직원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유진그룹의 위대한 여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실을 덮고 그녀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실패를 영웅적인 위기 극복 서사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절망과 무력감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저 오만한 남자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동안 자신은 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썩어가야 하는가,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배신자라는 오명을 쓴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녀는 TV를 꺼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아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상자로 걸어갔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익숙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보였다. 그 속에서 그녀는 낡은 업무 수첩 하나와 개인용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회사 기밀과는 상관없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정리해두었던 시장 분석 자료와 아이디어들이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유진그룹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머리와 분석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거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작전 상황실로 바꾸기 시작했다. 거실 벽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걸었고 낡은 노트북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타임라인, 주요 의사결정 과정,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던 그날의 모든 상황들.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거대한 퍼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커가 아니었기에 유진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세상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지난 1년간 유진그룹과 경쟁사 넥스젠 테크놀로지가 배포한 모든 보도자료, 주주들을 위한 분기별 실적 보고서, 관련 인물들의 SNS 활동과 언론 인터뷰 기사까지.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연결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잡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걸러내는 전문가였다. 며칠이 지났을까?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작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것은 넥스젠 테크놀로지가 약 8개월 전에 발표했던 아주 평범한 보도자료였다. 신임 연구소장에 대한 인사를 알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연구소장의 이전 경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바로 최민혁 이사의 대학 동문이자 업계에서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연구소장이 부임한 직후 넥스젠의 기술 개발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바뀐 방향은 놀랍게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가 초기에 폐기했던 바로 그 기술 로드맵과 정확히 일치했다. 즉, 넥스젠은 유진그룹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진짜 정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보 유출은 그녀가 해고되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잡은 것이 분명했다.
최민혁 이사. 그의 자상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태준의 눈과 귀를 막고 회사를 파멸로 이끌면서 동시에 자신의 친구를 통해 경쟁사로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의웠다. 이서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진실이라는 불씨를 찾아냈다. 이제 그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키울 시간이었다. 이서연이라는 배신자를 처단한 후 강태준은 유진그룹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모든 혼란의 원인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회사가 다시금 영광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다. 그는 프로메테스의 실패를 내부의 적에 의한 시련으로 규정하고 피닉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상 경영 계획을 선포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유진그룹의 화려한 재기를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강태준이 내놓은 새로운 전략은 결국 프로메테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서연이 경고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마케팅과 영업에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근본적인 질병은 외면한 채 값비싼 영양제만 계속해서 투여하는 꼴이었다.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제품의 판매량은 바닥을 쳤고 충성스럽던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침체되었다. 강태준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불신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보고되는 처참한 실적 보고서를 보며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구겨 던지는 일이 잦아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해외 유력 투자사인 블랙스톤 캐피털과의 투자 유치 협상이 결렬되면서 터졌다. 수개월간 공들여온 계약이었고 강태준은 이 계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닉스 프로젝트의 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블랙스톤의 아시아 총괄 대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귀사의 시장 분석 데이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만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타겟 고객층이 외면하는 제품에 계속해서 집착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은 한 달 전 이서연이 회의실에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과 맥을 같이 했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최민혁 이사가 준비해준 예상 답변대로 유창하게 반론을 펼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서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 소식은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찬물을 끼얹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다.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최고급 와인을 물처럼 들이켰다. 성공 가도를 달려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의 결정은 옳았고 시장은 그의 예측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이서연의 인사기록 파일을 열었다.
평범한 대학, 눈에 띄지 않는 경력.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업무 평가 기록은 놀라웠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최고의 성과를 냈고, 그녀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언제나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보였다. 그는 왜 이런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 않았던 그의 뇌리에 이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해고를 통보하던 날, 모두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일 때 유일하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눈빛. 그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억울함. 그리고 무너져가는 회사를 안타까워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배신자다.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강태준은 최민혁 이사를 호출했다. 그는 속내를 감춘 채 물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고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최민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대표님, 이것은 예상했던 성장통입니다. 이서연 과장이 심어놓은 내부 불신 세력과 경쟁사의 악의적인 방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지금의 전략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강태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금 붙잡았다. 그래,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적들 때문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좋아, 예산을 2배로 증액하지. 마케팅 팀에 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판매량을 끌어올리라고. 그의 지시는 더욱 맹목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강태준에게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는 종종 이서연이 제출했던 그 낡은 보고서를 꺼내 읽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보고서의 모든 문장과 수치들이 마치 살아있는 예언처럼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진실을 마시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강태준은 여전히 오만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했던 자신감의 갑옷에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가장 견고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몰랐다. 이서연이 찾아낸 최민혁 이사와 넥스젠 연구소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거대한 음모를 직감하게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정황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추론일 뿐. 법정에서나 강태준 같은 오만한 권력자 앞에서 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에게는 내부의 눈과 귀가,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꺼내줄 조력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유진그룹의 거의 모든 임원들은 강태준의 사람들이었고 최민혁은 교활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놓았을 터였다. 섣불리 누군가에게 접근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꼬리가 잡힐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데이터 분석가의 관점으로 돌아갔다. 감정에 의존하는 대신 철저하게 정보를 분석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지난 5년간의 인사 이동 기록, 프로젝트팀 구성 내역, 언론 보도 등을 모두 긁어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혁 이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본, 그러나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는 실력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었다. 수백 명의 이름과 경력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진우 부장. 그는 한때 유진그룹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기술 개발팀의 팀장이었다. 그러나 3년 전 최민혁 이사가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이후 갑작스럽게 한직인 자재관리팀으로 좌천되었다. 업계에서는 그의 강직한 성품이 최민혁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서연은 박진우 부장에 대한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의 과거 논문, 인터뷰, 사내 평가까지. 그는 원칙주의자였고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엔지니어였다. 최민혁 같은 모략가와는 상극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아직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유진그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다. 이서연은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그에게 접근했다. 대포폰을 이용해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진우 부장님, 유진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직 직원입니다. 최민혁 이사의 프로메트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박진우가 정말 그녀가 찾는 사람이라면 이 미끼를 물 것이라고 판단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서연은 약속 장소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숨을 죽였다. 만약 박진우가 최민혁의 사람이었다면 이곳에는 보안팀 직원들이 나타날 터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약속 시간 정각.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타났다. 박진우 부장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갔다. 박진우 부장님, 이서연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밝히자 박진우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서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비운의 데이터 분석가. 나를 왜 보자고 한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부장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장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그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최민혁과 넥스젠 연구소장의 관계, 프로메트스의 잘못된 방향 설정, 그리고 넥스젠이 유진그룹에 실패한 기술 로드맵을 따라 성공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기술자였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특히 유진그룹이 폐기했던 기술 로드맵은 바로 3년 전 자신이 최민혁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로 그 방향이었다. 당시 최민혁은 그의 주장을 시대착오적이라며 묵살하고 그를 한직으로 내쫓았다. 이럴 수가. 그 자식이 내 아이디어를 통째로.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서연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최민혁 이사는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강태준 대표의 눈을 가리고 회사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유진그룹은 정말로 무너질 겁니다. 부장님께서 사랑했던 그 회사가 말입니다. 박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민혁에게 맞서는 것은 자신의 남은 직장 생활, 어쩌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과 회사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없이 진실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민혁 이사가 직접 결제하고 관리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회계 자료와 결과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알려진 프로젝트들 위주로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소. 하지만 절대 서두르면 안 둬. 그놈은 뱀처럼 교활한 인간이야. 우리가 움직이는 걸 눈치채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야. 그는 신신당부하며 연락할 비상 연락망을 정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서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녀의 보안 이메일로 작은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박진우 부장이 보낸 것이었다. 파일의 암호를 풀자 수십 개의 암호화된 프로젝트 코드명 리스트가 나타났다. 모두 최민혁이 관리하다가 예산 부족이나 사업성 없음 등의 이유로 조용히 사라진 유령 프로젝트들이었다. 박진우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최민혁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했던 그의 비밀 금고란에 이서연의 눈이 빛났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진정으로 열리고 있었다. 최민혁 이사는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지만 강태준은 뼛속까지 경영자였다. 회사가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언제까지고 외면하고 있을 인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나기 전에, 그리고 강태준이 이서연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전에 그는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는 대담하고 위험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선택지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바로 분식회계였다. 그는 재무팀 내 자신의 신복 몇 명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어두운 회의실 안에서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믿음이다. 시장과 투자자들, 그리고 대표님의 믿음. 피닉스 프로젝트가 봉회돼 오르기 전까지 우리는 실적이라는 믿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의 말은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라는 노골적인 지시였다. 한 젊은 재무팀 직원이 사색이 되어 반문했다. 이사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저희 인생까지 끝장입니다. 최민혁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발각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야. 입에 구멍이 났는데. 나 혼자 살자고 뛰어내릴 건가? 아니면 다 같이 힘을 합쳐 구멍을 막고 살아남을 건가? 선택은 자네들에게 맡기지. 그의 말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배신자로 낙인 찍혀 업계에서 매장될 것이라는
결국 그의 카리스마와 압박에 못 이겨 재무팀은 범죄의 공모자가 되었다. 그들은 최민혁의 지시 아래 교묘하게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매출을 앞당겨 기록하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은 유령 회사를 통해 자산으로 둔갑시켰다. 그렇게 만들어진 유진그룹의 분기 실적 보고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언론은 강태준 대표의 리더십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며 찬사를 보냈고 폭락하던 주가도 일시적으로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위험한 외줄타기를 시작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태준에게 찾아가 의기양양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보십시오. 제 말씀대로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이제 시장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긍정적인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숫자는 분명히 좋아졌지만 그가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숫자가 그의 감각을 속이고 있는 듯한 기이한 위화감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축하 파티를 하자는 임원들의 제안도 거절하고 그는 텅 빈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반짝이는 실적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바로 그 파일을 열었다. 이서연이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였다. 그는 마치 홀린 듯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한 문단 한 문단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예전에는 그저 비관적이고 근거 없는 억측으로 치부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러왔다. 보고서 속 그래프와 데이터들은 지난 몇 달간 유진그룹이 걸어온 실패의 궤적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핵심 타겟 고객층의 부재로 인한 초기 시장 진입 실패 가능성 95%. 그는 처참했던 론칭 첫 주의 판매량 보고서를 떠올렸다. 경쟁사 넥스젠의 잠재적 기술 우위 및 시장 선점 리스크. 그는 블랙스톤 캐피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질문을 떠올렸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대비 낮은 전환율 예상. 그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증발해버린 현실을 떠올렸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강태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본 경고였고 회사를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구명보트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구명보트를 찢어버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을 받아 한가운데로 밀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자신의 편견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저지른 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폭력이었고 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최민혁이 가져왔던 그럴듯한 증거들, 분노의 눈이 멀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그 서류들이 이제 와서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완벽한 분석을 해낸 인재가 고작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 그런 허술한 흔적을 남겼을까? 깊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이 칭송하는 젊고 유능한 CE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달은 한심하고 초라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후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 위로 그의 무거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박진우 부장이 보내온 비밀 금고의 열쇠는 이서연의 방역에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밤낮을 잇고 최민혁의 유령 프로젝트들을 파고들었다. 코드명으로만 존재하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되었다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프로젝트뿐만이 아니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 역시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이서연의 분석 능력과 박진우의 내부 정보가 결합되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놀라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최민혁이 거쳐갔던 부서의 오래된 회계 자료와 전산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신예의 서버실에 잠입하여 삭제된 줄 알았던 데이터들을 복구해 이서연에게 전송했다. 둘의 공조는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들은 마침내 최민혁의 범죄 패턴을 밝혀냈다. 그는 유망해 보이는 신기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자신의 통제가 용이한 인물들로 팀을 꾸렸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는 외부 컨설팅이나 부품 조달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설립한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다. 그 후 그는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하여 중단시키고 모든 책임을 담당 연구원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렸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그의 가장 대담하고 거대한 사기극이었을 뿐 그의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었다. 이서연은 최민혁이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숙주에 기생하며 단물을 빨아먹는 악성 종양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식회계를 통해 발표된 최근의 호실적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투여한 마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조작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그리고 최민혁이 직접 결제한 의심스러운 지출 결의서까지. 하지만 이서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최민혁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실무자의 실수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라고 발뺌할 것이다.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박진우 부장은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3년 전 자신이 최민혁에게 쫓겨나기 직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트리톤 관련 자료 상자를 발견했다. 당시 최민혁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는데 박진우는 그 결정에 끝까지 반대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과 함께 당시 회의 내용을 녹음했던 낡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박진우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반박하는 최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츠 박 부장. 당신의 순진한 열정은 알겠지만 이 기술은 시기상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는 없어. 이사회에는 내가 잘 보고해서 프로젝트를 명예롭게 종료시키도록 하지. 거기까지는 평범한 회의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녹음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민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이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방금 회의 끝났어. 트리톤은 내가 알아서 잘 묻어버릴 테니. 자네는 넥스젠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바로 개발 시작해. 유진의 멍청이들이 삽질하는 동안. 우리는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거야. 계약금은 약속대로 이번 주 내로 보내주지. 그것은 스모킹 건이었다. 통화 상대방은 바로 당시 넥스젠으로 막 이직했던 그의 친구. 현 넥스젠 연구소장이었다. 최민혁은 고의적으로 회사의 유망 프로젝트를 사장시키고 그 핵심 아이디어를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이서연과 박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느냐 하는 문제뿐이었다. 박진우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최민혁은 언론과 법조계에도 분명 연줄이 있을 겁니다. 어설프게 제보했다가는 그가 손을 써서 모든 증거를 묻어버리고 우리는 역으로 무고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곳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과 이사회, 그리고 강태준 대표가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그곳이야말로 진실을 폭로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팀에 박진우 부장이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고 그 권한을 이용해 이서연을 외부 기술 지원 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다. 그리고 최민혁 이사가 자신의 성과, 즉 조작된 재무제표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 박진우의 신호에 맞춰 이서연이 메인 스크린에 제어권을 장악하여 준비한 폭로 영상을 상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실패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러나 이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파트. 화이트보드에는 D-Day라는 글자와 함께 주주총회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폭풍의 눈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유진그룹 본사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활기 뒤에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혁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최종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조작된 실적 그래프와 장밋빛 미래 전망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내일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강태준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권력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한편 이서연과 박진우는 마지막 리허설에 여념이 없었다. 박진우는 기술 자문 자격으로 주주총회장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서연이 준비한 영상 파일을 발표 시스템에 몰래 업로드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특정 신호를 보내면 메인 스크린의 영상 소스를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거대한 용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 반가쇠를 당기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유진그룹의 심장, CEO 강태준이었다.
후회의 늪에 빠진 이후 그는 더 이상 최민혁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이서연의 보고서가 예언서처럼 정확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배신자라는 전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었다. 그는 최민혁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법무팀과 보안팀을 거치지 않고 IT 인프라 총괄팀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인프라 팀장은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우직한 인물로 최민혁보다는 강태준에게 더 충성심이 깊었다. 강태준은 대표 직권의 특별보안감사라는 명목으로 프로메테스 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 모든 원본, 서버 로그와 데이터 접근 기록을 요구했다. 편집되거나 요약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와 마주했다. 그는 대학 시절 이후 처음으로 직접 코드를 분석하고 로그 파일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제출했던 보고서는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했다. 이서연의 터미널에서 경쟁사로 데이터가 유출된 기록.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본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발견했다. 최민혁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교묘하게 삭제된 몇 줄의 기록을 이서연의 터미널에서 데이터가 유출되기 정확히 5분 전 최민혁 자신의 집무실 컴퓨터에서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이서연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클라우드에 기밀 자료를 심어놓고 마치 그녀가 빼돌린 것처럼 보이도록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킨 후 자신의 접속 기록만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서연은 무고했다. 그녀는 최민혁의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가장 편리하고 완벽한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강태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이 덮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광대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가 경멸했던 부도덕한 직원은 이서연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제 그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일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는 최민혁이 조작된 실적을 발표할 것임을, 그리고 그가 회사를 기만하는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덮는 것이다. 주주총회를 계획대로 진행시켜 일단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최민혁을 해임하고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실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CEO로서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터였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최민혁의 범죄와 조작된 실적, 그리고 자신이 이서연에게 저지른 끔찍한 과오까지 모두 그렇게 한다면 회사의 주가는 다시 폭락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는 최악의 판단을 내린 무능한 CEO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는 밤새 고뇌했다. 거대한 집무실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정의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태준아,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회사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신뢰라는 영혼이 살아있는 유기체란다. 동의특위 시작할 무렵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최민혁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주주총회 연설문이 떠 있었다. 그는 연설문의 모든 텍스트를 블록 지정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딜리트 키를 눌렀다. 텅 빈 하얀 화면 위로 커서가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판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판의 밤은 끝나고 이제 단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상 중앙에 자리한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일생일대의 도박에 대한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최민혁 이사는 정반대였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승리자의 여유가 넘쳐 흘렀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이 처리된 후 마침내 경영실적 발표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최민혁 이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능숙하게 청중을 휘어잡으며 열정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조작한 화려한 실적 그래프들이 비쳤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사태라는 위기를 자신이 어떻게 극복했으며 회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유진그룹의 저력입니다. 저와 강태준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위대한 성공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두 팔을 활짝 펼치자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순간 세상의 정점에 선 것 같은 희열을 느꼈다. 기술 지원 스태프로 위장한 채 무대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이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기술 통제실에 앉아있던 박진우 부장은 이서연과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최민혁이 연설의 절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찰나의 순간 박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에 미리 설정해둔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지지직거리며 노이즈 화면으로 바뀌었다. 장내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기술팀. 당장 화면 복구하지 못해. 최민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은 다시 켜졌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화려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검은 배경 위로 하얀색의 굵은 글씨가 떠올랐다. 유진그룹에 감춰진 진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무대 구석에 서 있던 이서연이 조용히 연설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스태프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임원보다도 당당하고 침착했다. 그녀가 마이크를 켜자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유진그룹 관계자 여러분, 저는 데이터 분석팀의 전 과장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신 화려한 실적 보고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실제 유진그룹의 재무 데이터와 최민혁이 발표한 조작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막대한 영업 손실이 흑자로 둔갑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건 거짓이야.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자라고.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최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민혁이 세운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리스트와 그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도였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프로젝트 트리톤 등 사라진 프로젝트들의 이름이 선명했다. 이것은 최민혁 이사께서 지난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횡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고의로 무산시키고 그 자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습니다. 그녀의 고발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바로 3년 전 회의실에서 녹음된 최민혁의 통화 내용이었다. 트리톤은 내가 알아서 잘 묻어버릴 테니 자네는 넥스젠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바로 개발 시작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컨벤션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주주들은 분노하여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보안팀 뭐해?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최민혁이 발악하며 외치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이서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 자리에서 일어선 강태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보안 요원들은 우뚝 멈춰 섰다. 강태준은 천천히 연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겁에 질린 최민혁을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본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청중을 향해 그리고 이서연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가 방금 공개한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의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최민혁 이사는 유진그룹을 배신하고 저를 기만했으며 회사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유진그룹의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민혁 이사를 즉시 파면하고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을 명합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했다. 최민혁 씨를 연행해 보안 요원들이 저항하는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내려갔다. 그의 저주 섞인 고함이 멀어지자 강태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배신자를 제때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거짓말에 속아 무고한 직원을 내쫓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바로 저 강태준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모든 주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저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판단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겪은 이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컨벤션 홀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남자가 마침내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덤덤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개적인 심판은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주총회장의 폭로는 유진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유진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최민혁 이사를 비롯한 그의 공모자들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모두가 강태준이 즉시 사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기자회견과 청문회에 출석하여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의 태도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오만한 CEO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살려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가장 먼저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최민혁의 라인에 있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박진우 부장과 같이 실력은 있지만 소외되었던 인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윤리 및 투명경영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 자리에 박진우 부장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앉혔다. 그것은 다시는 자신과 같은 독선적인 리더의 판단착오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한편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진실을 밝힌 의인, 거대 권력에 맞선 잔 다르크라 칭송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에서 상상도 못할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대중의 열광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몇 주가 지나고 유진그룹을 둘러싼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 이서연은 강태준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이서연 씨, 저 강태준입니다.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용히 뵙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권위나 강압적인 태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간절한 요청만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짧게 고민한 뒤 답장을 보냈다. 그들은 며칠 후 북적이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은 몇 주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중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 슈트가 아닌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날 주주총회장에서 했던 사과는 사실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한, 회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진짜 사과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다. 뼈저린 후회와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강태준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유진그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데이터 분석팀 같은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자리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정직함이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를 내쫓았던 회사에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로 금의환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복수이자 명예회복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의 사과는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그 사과는 대표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이서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표님은 저에게서 직장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찾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작은 데이터 컨설팅 회사를 차릴 생각입니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보다 그녀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용서와 신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연의 마지막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대표님께서 무너뜨린 것은 저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직급이나 연봉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유진그룹을 좋은 회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런 회사로요. 그것이 대표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일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강태준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 한쪽이 시릴 정도로 아픈 상실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는 한 명의 위대한 인재를 영원히 잃었지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평생의 숙제로 안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베리타스 데이터, 베리타 다타라는 간판이 걸렸다. 라틴어로 진실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사무실 안에서 이서연은 자신의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부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상의 주인이자 개척자였다. 오해의 끝에서 시작된 지독한 겨울은 가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